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잘 살고 싶으시죠? 네, 근데 이런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는요, 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대운이라는 게 나에게 인생에 3번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한 번도 안 오는 것 같은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대운이 3번은 온다고 하는데, 네. 이 대운이 왔을 때, 네. 대운을, 감지하고, 네. 알아채고, 이 낚아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운이 들었을 때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대운이 들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대운을 잡는 방법, 그리고 대운이 드는 징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 네,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대운이 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네. 얼굴색이 달라져요. 얼굴색이요. 네. 안색이 바뀐다. 네. 네. 안색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기름기가 돌아요. 기름기요? 네. 그거 좀 피곤하고 뭐 세수 잘 안 하시면 돌지 않나요? 그래도 기름기는 돌죠. 네.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네. 얼굴이 약간 통통해지고, 네. 뿌연해진 게, 네. 기름기도 살살 돌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 편안해 보여요. 네. 이럴 때 이 사람이 얼굴에 기름기가 돈다고 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대운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운이 들 때는요, 그렇게 사람 얼굴에 기름이 돌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운이 드는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얼굴에 기름기도 살짝 돌고요. 살짝 포동포동 살도 붓고요. 네. 관상이 이렇게 펴요. 아. 편안한 관상으로 좋은 관상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네. 몸도 이럴 때는 건강해지고요. 컨디션도 좋아지고요. 네. 네. 근데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못하죠. 네.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운이 들 때는 몸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네. 운을 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이제 대운이 드는 징조가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스스로 감지를 할 수 있어요. 감지요? 네. 네. 스스로 감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때이냐면요.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든지. 예감이 들죠. 네. 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긍정적으로 마음이 변화가 생겨요. 네. 왠지 모를 자신감? 항상 뭔가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뭔가 해도 깨림칙하고, 불안하고 그러는데, 이런 운이 들 때에는요, 뭔가 왠지 자신감이 생겨요. 어디에서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는데, 네. 뭔가 잘 될 것 같고, 기분도 좋고, 네. 뭔가 이렇게 예감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좋은 느낌이 와요. 네. 그럴 때 이런 좋은 운이 들어오는 느낌이 올 때가 그런 운이 드는 징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요, 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싹 바뀌어요. 아, 사람들이요? 기존의 지인들이 물갈이가 된단 말씀인가요? 물갈이가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네. 자연스럽게 나한테 좋지 않은 재수가 없는 사람은 떨어지고요. 운이 좋은 사람은 이상하게 생겨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알았던 사람 중에서도 네. 운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연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몰랐던 사람인데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소개를 받든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운이 좋은 사람들이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와요. 네.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나에게 저절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물갈이가 돼요. 네. 이런 건 어떤 건가요? 네. 잘 지내고 있는데 그냥 괜히 싫어요. 네. 괜히 싫어진 느낌이 들고 했을 때 이 네. 사람을 그냥 은연중에 멀리하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운이 바뀌는 어떤 그런 징조 중에 하나인가요? 네. 아. 바로 그건데요. 네. 사람이요.
동물과 틀리게 네.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오감이 있기 때문에 이 촉이라는 게 상당히 발달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싫으면 이상하게 은연중에 멀리하게 되고 네. 이상하게 저 사람이 꼴배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꼭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요. 네. 이런 좋은 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데 이런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또 좋은 제안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일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네. 엮어서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아.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디어를 네. 얻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게 좋은 기회가 돼서 내가 네.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말 한마디로 사람이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터닝 포인트의 원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디어가 그 사람의 한마디를 내가 듣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사업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제안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일이 성사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요, 대운이 들면요, 본인 자신이요, 네. 성격이 좀 괴팍했던 사람도 부드러워집니다. 아. 저 사람 좀 요즘에 많이 좀 유순해졌어.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 아니면 신경질적이었는데 요즘엔 신경질을 안 내네? 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대운이 들었을 때는 본인도 마음이 편해져요. 네. 몸과 마음이 저절로 편해지기 때문에 저절로 주위에서도 저 사람 조금 요즘에 틀려졌나 봐, 요즘에 조금 부드러워졌나 봐, 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아. 네. 반대로 네. 뭔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던 사람이 네. 그럼 강단이 생기고 네. 자기 그 주관과 주장이 선명해진다는 것도 대운의 징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자신감이거든요. 네. 대운이 들면요, 없던 자신감도 생겨요. 아. 그래서 나는 항상 잘 못할 것 같고 네. 결정장애처럼 내가 좀 이렇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잘 모르고 항상 자신감이 없었던 분들 있잖아요. 네.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네. 네, 이상한 자신감이 그 운때에 의해서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런 운이 들어올 때에는 자신감과 함께 네. 그런 일의 성취도, 사람이 혼자 못하잖아요. 네. 항상 인맥이라는 게 중요한데 네. 내가 알았던 인맥이 됐든 내가 몰랐던 인맥이 됐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오게 돼요. 네. 그래서 좋은 일이 성취가 되니까 네. 그런 자신감도 생길 때에는 일을 조금 이렇게 좀 진행해 적극적으로.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이런 대운이 들 때에는요, 환경의 변화도 생기는데요. 네. 이 환경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요, 내가 생각지도 않게 직장을 바꾸게 된다든지, 네. 아니면 연인과의 또 이렇게 이별, 새로운 연인이 생긴다든지. 이 짝이라는 게요, 사람들이 아무나 좋으면 내가 사귀다가 네. 결혼도 하고요. 네. 이런 혼인도 네. 좋으면 그냥 막 다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참 궁합을 중요시도 하지만 네. 사람과 이제 부부간에 이런 부부가 될 사람과의 사주 궁합도 참 중요시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일륜지 대사인 만큼 이 상대방의 운으로 인해서 네. 내가 없는 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없는 운을 내가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되도록이면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네, 내가 부족한 운을 좀 받아가면 좋은데, 운이 좋을 때에는요, 이렇게 상대방의 좋은 운도 받을 사람을 얻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혼인도 하셔야 되고요. 아. 그럴 때 이런 혼인도 성사를 하셔야 좋은데, 네. 마찬가지로 꼭 혼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은 운이 들을 때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와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좋은 사람의 운으로 내가 또 더
그레이드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의 운으로 인해서 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고, 특히나 일에 관해서는 사람과 같이 더불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운의 사람이 들어와야지만이 나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운의 사람도 나한테 들어오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요, 내가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헤어지는 걸 슬퍼하지만도 마시고, 네. 나에게 안 좋은 운이기 때문에, 운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어졌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와 함께 나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운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이별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아, 나 잘 되려고 하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대운이 들 때에는요, 네. 평소에 안 하던 짓도 하시거든요. 안 하던 짓이요. 네.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조금 바꾼다든지, 네. 그리고 또 안 사던 화분도 조금 들여놓는다든지, 이런 좀 안 하던 짓을 하세요. 네. 그거는 기운이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네. 기운이 좋게 바뀌려고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아, 이럴 때는 내가 대운이 들려고 그러나 내가 왜 이런 데 관심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대운이 들 때는요, 또 집에 다 죽어가던 화분도 살아나고요. 네. 이럴 때에는 또 집안에 좋은 운이 들어올 때에는 내가 또 안 하던 짓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렇게 징조를 좀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대운이 드는 징조가 네. 다양하게 있는데 네. 이 중에 몇 개만 체감이 되셔도 네.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미리 그런 좋은 기운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요, 이 대운이 들 때는요, 네. 꿈을 안 꾸시던 분들도 네. 꿈을 꾸게 되는데요. 네. 꿈도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꿈을 꾸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꿈이라 하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게 돼지꿈, 뭐 이런 거, 똥꿈, 이런 거는 좋은 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와 함께 뭐 용꿈, 용이 이제 막 날아다니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물이 막 홍수가 나는 꿈을 꾼다든지, 네. 이런 물꿈은 재물운에 해당되는 물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들도 운이 좋은 운이 들 때는 좋은 꿈들을 꾸게 되죠. 네. 나쁜 운이 들 때는 꿈도 참 사납게 꾸거든요. 아. 예, 꿈자리 사납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쁜 운이 들 때는 꿈도 사납지만, 이 운이 이렇게 좋을 때에는요, 네. 운이 좋을 때에는 꿈도 좋은 꿈을 꾸게 돼요. 아, 꿈도 좋은 꿈을 네. 꾼다. 네. 그리고요, 이상하게 지갑이 계속 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지갑이 새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운이 들 때는 지갑에 돈도 쌓이고, 내가 옛날에는 돈이 하나도 안 남았었는데 조금씩 돈도 남고 그러거든요. 네. 이럴 때는 또 운이 그렇게 좋은 때는 이런 지갑을 봐서도 운의 흐름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관심사도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사도 예전에는 내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좋은 쪽에 이렇게 관심이 계속 이렇게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쪽에 관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미리 알아두는 게, 내가 좀 느끼는 게, 네. 아, 내가 이런 관심사가 생기는 게, 아, 내가 운이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대운은 누구나 3번은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뭐 얼굴빛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뭐 내 관심사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데요. 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그 대운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네. 여러분, 대운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언제 올지 모르는 대운을 잡기 위해서 평상시에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항상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요, 네.
대운이 아니라 천운이 아니라 어떤 할아버지 운이 들어와도요, 절대 그 운을 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난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이렇게 맨날 열심히 하는데, 나는 지금 오늘도 열심히 살았고, 작년에도 열심히 살았고, 내일도 열심히 사는데, 왜 난 자꾸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네. 누구나 운은 꼭 오거든요. 네. 운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를 반복을 하는데, 본인이 그걸 못 잡는 것 뿐이에요. 네. 알아채지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 운은 꼭 옵니다. 네. 네, 꼭 오니까 이 운이 올 때 잡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 운을 꼭 잡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항상 준비하는. 네. 항상 준비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만이 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네.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네, 그 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개운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네,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요. 네, 이런 선생님 같은 좋은 제자분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것도 네. 또 대운에 드는 징조가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정말 자기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시는 일들 평상시에 항상 열심히 준비하셨다가 네. 대운이 드실 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민년에 새해가 밝았네요. 이렇게 진짜 날짜가 하루하루 얼마나 빨리 가는지, 작년에도 1월, 2월 하더니 벌써 12월 가더니 또 1월 하고도 지금 이제 음력으로는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양력으로는 2월 달이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세월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바쁘니까 너무너무 시간도 빨리 지나는 것 같네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여러분들도 정말 평안하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정말 몇 달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요. 여러분들께 많이 문의도 받고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사를 빨리 드려야겠다.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또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재작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이제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막 유튜브 촬영했을 때가 코로나로 한참 이렇게 유행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금방 잠잠해질 줄 알았죠. 찬바람 불면 이제 조금 사그라든다 이렇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때였는데 아직까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까지도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옥을 재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용기 내시라고 제가 또 오늘 이벤트 각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주운 제가 매년 하는 거죠. 작년에도 한 3번 정도인가요? 2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재작년에도 2번인가 이렇게 성주운 맞이를 단체로다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 한 1년에 2-3번씩은 제가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올해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빨리 모집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성주운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운, 저런 운, 뭐 운도 여러 가지 이름도 많아요. 운이라는 게 뭐 한 가지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운이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 성주운, 성주운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성주가 뭐예요? 집안의 대들보예요. 가택. 집안의 대주. 말하자면 옛날에는 남자가 대주죠. 지금도 남자가 대주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맞벌이를 많이 하고 또 뭐 외벌이 아니면 이제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여자가 대주 역할을 하죠. 그런 분들은 여자가 성주가 되는 거예요. 또 남자 여자 같이 있어도 부부가 같이 있더라도 같이 벌 경우에는 남자도 대주 역할, 여자도 대주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녀 불문하고 다 성주로 봅니다. 가택, 신, 성주, 신을 예전부터 중요시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이 성주 신이라는 거는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운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면서 딱 인생에 6번밖에 오지 않는 게 성주운이에요. 딱 6번만 와요. 기회가. 6번. 뭐 올해도 오고 내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딱 6번이 오는데 언제 오느냐? 27살, 37살, 47살, 57살, 61살, 77세 이렇게 해서 6번만 옵니다. 그렇게 오는데요. 의미가 다 있죠. 뭐 초년성준, 27세에 오는 초년성준, 뭐 37세에 오는 이년성준, 뭐 47세에 오는 와가성준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각각의. 근데 각각의 이름과 함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27세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20세까지 만 20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하죠. 부모스라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내 개개인이 태어나서 내 사주팔자가 있지만 부모스라에 있는 20세까지는 부모의 기운을 반반 받는다 이거죠. 내 사주 기운의 반 50%. 부모의 사주의 기운을 반. 그래서 부모의 운으로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세가 이제 지나면서 비로소 내가 성인이 돼서 내 운으로다가 이제 발돋움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첫 번째로 27이 돼서 나한테 첫 번째 운이 온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7에 운 받은 사람 아니면 뭐 57세에 돼서 첫 번째 운을 받는 사람 있죠. 하늘과 땅 차이겠죠. 27에 받고 37에 받고 47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건데 우리가 27에 한 번 받았어요. 37에 또 받았어. 47에 받았어.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과 한 번도 못하다가 57에 처음 받는 사람과는 운이 같지 않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그래서 27부터 차근차근 운을 쌓아가자. 이 성주운을 쌓아가자. 요즘에는요, 이 성주운을 조금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문서운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서운. 우리가 문서에는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서예요, 여러분. 근데 파는 것도 문서예요. 그쵸?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하잖아요. 취직이 되잖아요. 그 취직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만두는 것도 문서예요. 또 우리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요,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입니다. 조금 느끼셨나요? 문서가요, 반대로 오죠. 좋은 것과 나쁜 거, 죽는 거, 사는 거, 뭐 이렇게 반대로 오잖아요. 조금 느끼셨어요? 우리가요, 운이 올 때는요,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것만 오질 않아요.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같이 옵니다. 근데 이게 50대 50이래도 내가 조금 처질 때는
나쁜 게 1%가 강해. 그러면 나쁜 게 100이 돼요. 51점이 아니라 100점이 돼요. 나쁜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문서운을 타고 가려면 이 문서운을, 성주운을 받아서 가야 이 운이 옳게 간다 이거죠. 문서운을 옳게 작용하게 한다 이거죠. 죽지 않고 살아야 되고, 팔지 않고 사야 되고, 팔아도 좋은 값에 팔아야 되고, 내가 회사를 나와도 좋은데 또 취직을 해야 되고, 사업체를 또 오픈을 하더라도 잘 해야 되고. 근데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요. 제가 이렇게 무수히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니까 상대적인 게 같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도 오는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나이 때 많이 돌아가세요. 27, 37, 47, 57, 61, 77. 그게 그 운의 작용이 강하게 할 때 그렇게 나를 탁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57세 죽냐, 37세 죽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마다 다 띠가 있잖아요. 무슨 띠, 무슨 띠, 생년월일이 다 있죠. 근데 이분들의 그 팔자, 생년월일씨가 있는데 그게 그 해운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내가 4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운이 작용하느냐. 내가 3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옳게 가라고, 바르게 가라고 우리가 성주운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47에 운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망했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망하죠. 운이 옳게 작용을 안 하니까. 성주운이, 예를 들면 내 그릇은, 내 운에, 내 팔자에 내 그릇은 요만해. 근데 성주운은 이만한 게 와요. 그러면요, 이걸 이렇게 부어주다가 그릇이 뒤집혀. 왜냐면 운이 너무 크니까. 내 운은 요만큼밖에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오는 건 이만한 게 온단 말이죠. 근데 운을 이렇게 부어주다 보니까 너무 넘쳐서 뒤집힌단 말이죠. 운이 뒤집혀 간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운이 뒤집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알게 모르게 지나가요. 내가 운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갔어. 뭐 작년에 그냥 그랬어. 뭐 올해 그냥 그래. 무해무탈한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잖아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내가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내 해운년에, 내 생년월일 팔자에 딱 들어맞는 해가 있으면 그 작은 운도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올해 운 되게 좋았는데, 일이 잘 됐는데,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딱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운일수록에 내가 운을 잘 받아가지 않으면 뒤집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주운은 또 다른 작은 운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운이라고 대운이 아니에요. 10년짜리 큰 운이란 소리예요. 장기간의 그 운이에요. 그걸 대운이라고, 1년짜리 세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큰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47의 운을 받았어. 근데 그 운의 작용이 48에 할지, 49에 할지, 50에 할지,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발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47에 와서 47부터 막 일이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에 가서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터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확 터진단 말이죠. 왜? 운을 받아놨으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내가 지켜가라고, 운값을 하라고 운을 받는 거예요. 막 너무 성급해. 내가 오늘 운 받았는데 선생님 나 되는 일은, 아니 뭘 얼마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림도 필요한 거고 그 때도 중요한 건데 그 때에 터트릴 수 있는 운을 내가 받으라는 거죠. 언젠가 기회가 있어요. 그때를 터트리기 위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지금 받아놓는 거예요. 네? 그걸 10년 동안 47에 받았으면 57까지, 57에 받았으면 67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37에 받았으면 47까지 그 준비를 미리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민년에 27, 37, 47, 57, 61, 77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운값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 운을 꼭 받으세요. 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요, 단체 운맞이로 진행을 할 거고요. 1인당 제가 보통 운맞이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좀 큰 운인 경우에는요, 아무리 단체로 해도 1인당 예전에는 77만 원을 했었어요. 근데요, 지금 시국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57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성주운을 정말 대대적으로 받으세요. 정말. 그리고요, 성주운은 성주운 명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운이 아니에요. 그 판 벌린다고 다 똑같은 운맞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이거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성주 운맞이를 하시란 말이에요. 성주 운맞이는 틀려요. 운이. 하는 방법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려요. 성주 운맞이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주 운맞이 명목으로 성주 운만 받아들입니다. 27세, 37세 뭐 이렇게 나이 말씀드렸죠. 인생에 6번밖에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성주운 받아들이니까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제가 조금 한 달 정도 접수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날짜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날짜를 잡으면 그때 이제 통보를 해드려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니까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실 분, 못 참석하실 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일이 다 확인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느 때와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빨리 접수를 하셔서 제가 접수하는 날부터 기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빨리 접수하시는 분들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초발언 더 해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접수를 얼른 하셔서 성주운 꼭 받으세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든 뭐든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남들보다 그래도 잘 이겨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운값은 언젠가는 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되나요?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거요, 되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믿으세요. 신령님 전 일이고요. 우리가 신령님 전에서 우리는 무당은 대신해서 일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중간자 입장, 중간자 역할을 해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믿으세요. 저희 신령님들 믿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믿지 않으면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신령님과 무당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이게 효과가 커지는데, 무당은 열심히 비는데 뭐 뒤에서 될까? 이렇게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되는 일이 없으세요. 뭘 그렇게 의심하세요.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더 잘 이렇게 발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와 신령님과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요. 다들 성주운 받으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접수 빨리빨리 하셔서 성준 받으시고요. 다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